자, 32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그 압색 검증 그 전체적인 압색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죠. 이 건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조사했죠. 참고인도 조사하고 피의자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수사라는 게 누가 범죄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나가는 절차인데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증거물도 있어야 되겠죠. 증거물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그 물건을 뺏는 거는 원래는 이제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도 그 영장이 원칙이듯이 영장이 원칙. 강제처분 법정주의, 강제처분 영장주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영장이 원칙, 체포 구속 영장이 원칙이고 여기 이제 긴급체포라든지 현행범 체포는 요것은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압색 검증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 계좌 추적도 있고 이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통신 영장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아니면 통신 제한 조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영장의 원칙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압색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는 그게 원칙인데 그 원칙만 따지다가는 중요 증거물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체포하는 현장에서는 언제 증거물을 발견했을 때 이걸 확보해야 되는데 언제 그것을 그 판사한테 가가지고 영장을 받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인 규정이죠. 예외적으로 체포하는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색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만일에 그래가지고 증거물을 확보했을 경우에 그것을 계속 증거물을 확보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48시간 이내에 그 법원의 판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사후 압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건 사전이고 요건 사후고 그리고 또 여기에 범행 중 범행 직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신병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 굳이 뭐 다 체포하지는 않는 거죠. 범죄가 발생했다고 해서 체포하지는 않지만은 그 범행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가봤는데 이미 달아나가지고 그 범인이 없는 경우에 그때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그 영장 없이 압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는 체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48시간 내에 뭐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무조건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라. 시간적 제약이 없어. 체포한 시간이 없으니까는 신속히 받아라. 지체 없이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무상으로는 24시간 내에 압수를 한 24시간 내에 이것을 하면 되겠다. 영장을 받아라. 이렇게 무조건 머스트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임의 제출은 그 임의동행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죠. 강제로 뺏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죠. 해가지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거, 그것을 이제 임의 제출이라 했다 해가지고 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참고인을 조사했다든지 피의자를 조사했다든지 서로 대화하면서 정리한 걸 조서라 그러는데 이 압수한 과정을 정리한 게 이제 압수조서죠. 그리고 뭘 뺏었는지 압수 목록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뭘 뺏었는지 이미 제출받았는지 압수 목록을 작성해서 상대편한테도 하나 줘야 되겠죠. 영수증, 물건을 뺏었으니까 영수증을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목록이다. 이렇게 압수 목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유형이라고는 저거죠. 이렇게 그 압색 영장으로 하는 거, 체포 현장에서 하는 거,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하는 거, 임의 제출 받는 거, 경찰관이 신청하죠. 경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집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압색 검증 영장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갑니다. 집행하러 갔는데 여기서 이제 압색 영장을 제시해야 되겠죠. 압색하러 갈 때는 꼭 압색 영장을 가지고 가죠. 체포나 구속영장은 체포 구속할 때 체포나 구속영장이 없는 경우도 있죠. 다른 데 출장 간다든지 퇴근한다든지 이럴 때는 체포 구속영장을 체포나 구속영장을 가지고 체포 구속영장을 가지고 집으로 퇴근하는 수사관들은 없겠죠. 다른 사건으로 출장 가는데 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관계도 없는 거를 들고 다니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우연히 마주쳤을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걸 고지하고 일단 데리고 와서 신속히 보여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체포 구속하고는 다르게 우연히 마주칠 일이 없는 거죠. 들고 압수수색할 때 들고 가겠죠. 해서 반드시 제시하라는 거예요. 가서 제시하라는 거예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라 이렇게. 피의자한테 뭐 뺏을 일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제시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뺏을 일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제시하고 이렇게 제시하고 뺏으라는 거죠. 제시하고 뺏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압수할 장소에 가가지고 제시하려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부득이하게 제시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렇죠. 원칙은 제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시할 때는 원본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원본. 사본이나 등본을 가지고 제시하면은 이것은 절차에 따르지 않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다 해가지고 308조의 2 그래가지고 위법수집 증거 배제 그래서 증거 능력을 증거의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거의 자격을 쳐주지 않는 거예요. 증거를 쳐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증거 능력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용어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은 그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의 자격으로 있다고 쳐주겠다.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은 법정에서 이건 증거 자격이 없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증거를 안 쳐준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 해가지고 이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건네주는 게 아니라 제시만 하는 거예요. 자, 손대지 마세요. 내가 보여드릴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에서 이제 몇 장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장 됐는데 그 중에 처분을 받는 자, 야, 네 거는 여기 해당돼 그래가지고 여러 페이지 중에 일부분만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만 살짝 보여주고 별다른 설명 없이 이제 그 물건을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 다 보여주면서 잘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해줘라. 그게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 일부분만 살짝 보여주지 말고 전체 다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라. 이렇게 처분을 받는 자에게 10명 있으면 10명한테 보여주고 저 물건 뺐을 때 10명한테 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대표를 한 명만 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광역자치단체 도지사 선거에서 이것을 그 대표자한테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압수수색한 거, 나머지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또 판결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해가지고 처분을 받는 자에게마다 다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출입금지를 할 수 있어요. 119조에 보면은 집행중에 출입금지 그래갖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이거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한쪽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사무실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러면은 이게 보안도 지켜지지가 않겠죠. 이거 다 외부에 중계방송하듯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압수수색 수사라는 것은 좀 은밀하게 기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 지금부터 압수수색할 테니까 다 동작 그만해 해가지고 한쪽으로 다 모여 이렇게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 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해서 야 가만 좀 있어 그런데 막 들락거린다든지 그러면 야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 붙여놓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처분이 있습니다.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 집행할 때는 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이에요. 기타 필요한 처분이 뭘까? 이게 좀 의문스럽긴 하죠. 이게 기타 필요한 처분 좀 막연하게 돼 있죠.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건정을 열거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비밀번호, 비밀번호 열쇠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열지? 뜯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뜯고 들어갔으면 나중에 이제 나올 때 원위치는 시켜줘야 되겠죠. 부시고 들어가서 그냥 부신 채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쪽에 피해를 입힌 거니까는 거기다 이제 그 원위치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개봉, 기타 이제 필요한, 열거나 개봉이 그런 취지죠.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처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건정 열거나 이런 것도 이제 그 필요한 처분인데, 가가지고 이제 요새 뭐 적법 절차를 지켰네 안 지켰네 말이 많으니까는 그 압색하는 것을 그 과정을 촬영한다든지 적법 절차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필요한 처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압색할 때 야 한 군데 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군데 가만히 얌전히 좀 서 있어 해가지고 앉아 있어가 한 군데 몰아넣는 거, 이것도 이제 그 필요한 처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처분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를 그 의미하는 그런 부분 될 수가 있겠죠. 전화도 좀 저 전화를 막 중계 방송하면 안 되니까는 자, 지금부터 전화 통화 금지, 문자 메시지 송출 금지,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한 처분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처분을 압수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압수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압수물을 열어보는 거예요. 압수물을 열어보는 거, 가방을 압수해가지고 그 가방 안을 열어보는 거,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압수물에 대해서, 압수 장소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물에 대해서도 그 열어볼 수 있다. 이렇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것으로 마치고, 요 밑에 또 뭐가 나오겠죠. 다음 시간 120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121조부터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